시장 참여자들도 이제 인지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과 실제 시장 연준에서 말하는 부분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발언을 기다리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움직임을 만들어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행보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생각만큼 양호하다고 하면 아주 기술적인 매물 소화만 할 것이고, 생각보다 나쁘다라고 평가되면 대규모 매물이 소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분위기 자체는 당연히 나쁘지 않죠. 상승하고 있는 주가의 분위기 나쁘다고 말하면 그것도 비정상입니다. 흐름 나쁘지 않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상승에 대한 탄력도가 현저하게 떨어졌다라는 부분은 결국 어쩔 수 없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칠 거라고 보시는 게 맞고, 그 매물 소화 과정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맞이할 거냐가 결국 이번 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생한 송대표입니다. 2023년도 11월 20일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11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증시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면서 이번 주 어떠한 관점이 좀 유리할지,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지에 대해서 말씀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지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지수는 현재 고점에서 3거래일째 방향성을 타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자체가 0.01%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정도로 변동성이 없었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감망권이 지배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뚜렷한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일단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몇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CPI로 발생됐던 아일랜드 갭 상승이 연출되어지면서 시장의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다는 측면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결정하기 어렵게 만들어졌던 근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번 주에 들어와서 일단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FOMC 의사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9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최근 나스닥 지수를 주도했던 IT 업종의 대표적인 기업군으로서 가장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빅테크 종목의 실적이기 때문에 시장의 참여자들이 긴장감이 좀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FOMC 의사록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또 지지난주 시장을 계속해서 주도했던 상승의 근거라고 본다고 하면 다름이 아니라 현재 시장의 상승에 가장 필두가 됐던 것은 역시나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도 이제 인지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과 실제 시장 연준에서 말하는 부분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발언을 기다리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움직임을 만들어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행보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하나로는 현 구간에서 살펴보았을 때 어떤 점이 있냐면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추석이 되겠지요. 미국에서는 가장 큰 명절이기도 하고 여러가지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한데, 바로 추수감사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휴장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간망세가 뚜렷했다라는 측면이 지난주 증시에 무거운 현상을 만들었던 세 가지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원인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엔비디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강한 모습을 계속 보였고, 사실 무너짐이라는 것 자체를 구경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의 주가 흐름이 지금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고점에서 머물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현재 고가를 만들고 나서 고점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차고요.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여기서 고점을 만들었던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간망했던 모습이 현재 동일하게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엔비디아의 주가의 흐름이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흐름이 나타난다는 것인데, 사실 이거에 대한 정답은 냉정하게 표현하자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나왔다 할지라도 이미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레인지, 상승 레인지를 주기에는 솔직히 부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인데, 실적의 강약, 실적이 얼만큼 좋았냐, 얼만큼 나빴냐에 따라서 그 강약에 따라서 매물이 나오는 수준, 차익 실현이 나오는 수준이 달라지는 부분이고, 생각만큼 양호하다고 하면 아주 기술적인 매물 소화만 할 것이고, 생각보다 나쁘다라고 평가되면 대규모 매물이 소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추수감사절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원래 대체적으로 드랍이 됩니다. 다우지수를 작년 지수 기준으로 놓고 보자고 하면 대체적으로 이 기간대 11월과 12월 이 구간을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11월 구간에서 강세를 가져가다가 12월로 넘어가면서 좀 쉬어가는 구간, 작년에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재작년의 모습을 놓고 본다고 하면 작년에는 11월 달에 주가 흐름이 좀 나빴다가 12월 달에서 1월까지 주가 흐름이 좀 좋았던 모습, 한 해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작년 같은 경우는 요 구간인데요. 역시나 11월에 밀고 12월에 올려놓으면서 제자리를 되돌려 놓는 모습, 요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는데, 주가의 흐름이 선반영을 받았냐 후반영을 받았냐에 따라서 향방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번에 M7, 빅테크 7 종목, 메가 7 종목분들이 이미 주도를 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고, 오히려 이 빌미를 통해서 차익 실현을 나설 수 있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하여지고 있습니다. 분위기 자체는 당연히 나쁘지 않죠. 상승하고 있는 주가의 분위기 나쁘다고 말하면 그것도 비정상입니다. 흐름 나쁘지 않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상승에 대한 탄력도가 현저하게 떨어졌다라는 부분은 결국 어쩔 수 없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칠 거라고 보시는 게 맞고, 그 매물 소화 과정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맞이할 거냐가 결국 이번 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라는 것이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전체적으로 거래일도 하루 휴장을 하게 되고, 또 하루는 반장이라고 하죠. 절반치만 거래가 되어지기 때문에 통상적 거래량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 초반의 흐름이 좀 주목되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주 후반 들어서 관망세가 뚜렷해질 건데, 22일 날 같은 경우는 FOMC 의사록 발표가 기다리고 있죠. 가장 치명적일 겁니다. 이 내용이 가장 치명적일 것인데, 왜 치명적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나쁜 말을 할 거기 때문에 치명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시장의 가장 뜨거웠던 화두, CPI가 뜨거웠던 화두는 연준이 더 이상 금리 인상하지 않을 거야, 연준이 더 이상 금리 인하를 이제 고민하겠어 라는 뉘앙스가 주목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FOMC 의사록이 뭡니까? 회의 중에 있었던 코멘트를 서술화 시켜놓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서술화된 내용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결국 이번 주 주가의 흐름에 향방을 결정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22일 되면 이제 휴장과 좀 겹쳐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파괴력이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러할지라도 영향력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 현재 주가의 지배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부분들을 선물 쪽인 측면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의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좀 복잡한 이해관계도가 있었습니다. 우선 골드와 같은 경우는 달러 약세가 지속되어지면서
2,000불을 향해서 지속적인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골드의 반등 계속 배제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골드 상승하는 거 배제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구간에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골드가 지금 일시적으로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이 향방은 다시 지켜봐야 된다. 왜? 이 구간에서 급했기 때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다시금 골드가 2,000불을 넘어섰다는 것은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다음에 위협적인 부분을 느끼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금은 누가 뭐라 할지라도 안전자산입니다. 위험성이 감지되면 가장 먼저 반응하고 가장 먼저 상승하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현재 그 위협적인 측면이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나타나는 요소이기 때문에 주목해서 봐야 된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끝내 조정을 거의 받지 못하고 2,000불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그 현상 계속 이어질 것이라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가 또한 상방 공격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한 저항감은 계속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조정 테스트는 반복되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 부분인데 유가가 사실 급락을 좀 하면서 국제 유가가 좀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었는데 72불을 확인한 이후에 급반등세가 연출됐습니다. 지금 중동 쪽에서의 주말간의 뉴스를 보자고 하면 인질도 일부 석방하고 잠시 일부 휴전하는 부분 등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별로 그 부분 지금 반영되어지지 않고 있고요. 유가가 재상승한다는 부분, 중동 쪽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왜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느냐? 바로 연준의 입에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하면 뭡니까? 그 공장을 돌리기 위한 에너지라고 하면 유가가 되겠죠. 그럼 에너지원들의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생산 가격, 코스트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물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연준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인플레이션인데 그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유가의 흐름이 다시 재상승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최근 CPI나 PPI 통해서 좀 안정화되었던 부분들이 다시 재상승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시장의 긴장감을 다시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또한 조심해서 보셔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주의 시장은 조정 테스트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정이 얼마나 깊을지,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알 수는 없어요. 계속 보시다시피 장기간 행보를 하고 있고 이 장기간 행보를 하면서 고점 체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시기에 대해서는 어느 시기다라고 단정지어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1차적인 조정에 대해서는 일단 열어두고 접근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대신 그 속도와 시간에 대해서는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실시간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고점에서 이 테스트하고 있는 주가의 현 과정에 대해서 봤을 때 앞서서 바로 CPI가 발표하기 전에도 제가 같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CPI 발표가 나오면서 예상과 다르게 강력한 갭상승이 나오면서 주가 흐름이 좀 달라졌죠. 하지만 여기서 달라졌다고 해서 이 구간에서는 또 다른 의견을 갖고 간다?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 아일랜드 갭이 발생되어지면서 이 구간에 이 갭에 대한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미약한 힘으로 인해서 이 구간에 대해서 하방 압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정이 단순 눌림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좀 깊은 매물 소화 과정으로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열어두고 보셔야 되는 주간이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답답해 하시다는 것이 저희 쪽에 문의가 오시는 부분들을 보면 그 부분이 가장 많으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갇혀있냐? 언제 움직일까?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솔직한 말씀으로 그거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날고긴다고 해도 저 역시도 그 부분 모르는 부분이고 그거 맞추는 것 자체가 거의 지나가다가 돌 던졌는데 개구리 뒤통수 맞아서 개구리가 죽는 꼴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방식보다는 사실 솔직한 표현으로 기다리는 거다.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다.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대신 명확한 투자 관점과 명확한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하면 현재 흔들림에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정확한 투자 의견과 정확한 투자 관점을 관찰하시면서 현 시장을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하리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국채 부분이 현재 4.4% 구간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4.5%를 넘어서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국채가 4.5%를 계속해서 넘어서려고 하는데 넘어서진 못하고 있고 4.4 구간대에서의 변동성을 연출하고 있는데 이 국채가 일시적으로 4.5를 넘어서는 순간부터가 저는 매물이 좀 출회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국채가 4.5를 넘는 순간을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고 주가의 위치는 어디가 깨지면 어디가 열린다 이런 거는 너무나 지나간 얘기를 하는 거다. 여기서 제가 편하게 얘기하면 15,800 깨지면 15,500 갑니다. 이 얘기는 너무나 후진 얘기다. 아주 무의미한 얘기다. 그거는 나중에 지나가서 보면 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그건 너무 무의미한 얘기고 변화를 주는 시점은 15,800이 맞다. 하지만 데이터가 성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가봤자 결국 튕긴다. 그래서 데이터가 얼만큼 잘 성립되어지는지 어떻게 성립되어지는지 또 그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놓고 보면서 이번 주 증시에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번 주에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며 이 파생왕 송 대표의 이와 같은 시황에 대한 관점이 궁금하시다고 하면 화면 하단에 무료 체험하기 신청하신다고 하면 해당 내용들을 7일간 무료로 함께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저도 시장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생왕 송 대표였습니다.